최근에는 저는 이제 삶이 너무 좀 뭔가 답답해지고 퇴사하고 나서 이제 이직 준비하던 중에 뭐 회사를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 플러스해서 일 자체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생각까지 좀 이렇게 깊게 하게 되었는지 그런 원인들을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막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다가 그럼 제가 회피형 인간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우연한 두 가지의 계기로 좀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MBTI가 INFJ인데 그 INFJ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연락할수록 멀어진다라는 그런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걸 회피형 인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내가 회피형 인간이라고? 그냥 회피형 인간이 뭔가 그 단어로만 보면은 뭔가 상황을 피할 것 같고 그냥 뭔가 귀찮은 일 안 할 것 같고 피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카카오톡 방에서 회피형 인간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회피형 인간이 뭔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친구가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런 회피형 인간이라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뭐 연인들끼리 여자가 남자한테 막 뭐 요구를 할 때 남자가 귀찮아서 피하는 거, 약간 요런 게 회피형 인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조금 더 내용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 지금 그걸 읽으면서 내가 회피형 인간이구나 완전히 알게 된 거죠. 그럼 회피형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피형 인간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회피형 인간 중에서도 회피형 인간은 애착 성향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요. 애착 성향에는 안정형과 불안정형이 있습니다. 근데 불안정형 중에서 불안 회피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공포 회피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셋 중에서 가운데 회피형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뭐 간단한 특징을 얘기하면은, 회피형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리지도 않아요. 어리광도 안 부리고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뚝뚝한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죠. 회피형 인간의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특징.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공통된 핵심 특징은 친밀한 신뢰 관계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 여기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친밀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와 그거를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죠. 저는 이걸 딱 보고 집순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집순이는 거의 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합니다. 저한테는 속박이 더 심한데 그 속박 받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도 파견직이나 계약직이 더 뭔가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규직으로 하면은 그 상황에 딱 속박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주로 선호했던 건데,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회피형 인간 테스트를 조금 해보자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라서 아마 3-4개 이상이면 회피형 인간에 속해도 된다고 봐도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관련 책을 무조건 읽어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죠.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한다. 여기 책에 나온 내용도 들어있네요. 세 번째는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다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처받는 일에 민감하다. 저는 이거는 민감하진 않은데 뭐 받아도 상관없다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꺼린다기보다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서 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을 때 뭐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 이게 이제 지인들에게 너는 속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저도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불편하다.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의지를 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서 완전 회피형 인간이죠.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자리는 기대감보다 불편함이 더 크다. 저는 뭐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아이를 갖는 일은 성가신 짐이다. 요것도 좀 맞아요. 지금은 생각은 좀 많이 바뀌어서 결혼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듣고 아이도 갖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랬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마지막은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대부분이다. 요거는 정말 회피형 인간이죠. 그래서 8개 해서 제가 책을 읽기 전까지만 따지자면은 거의 8개에 해당됩니다. 내가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뭐 한 4개 이상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관련 책, 아니면 제가 읽고 있는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근원이 궁금하잖아요. 나는 왜 회피형 인간이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한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는 이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뭐 한두 살이나 아니면은 뭐 유년기, 아니면 자라온 그 나의 양육 환경,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도 좀 주의 깊게 읽어보고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왔던 게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여기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공감이 가득한 상태로 피드백을 해주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와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이후 아이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왔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어떤 공감이 없이 좀 자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이 좀 심각하게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절제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누구의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저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딱 있었으면은 뭐 괜찮니가 아니라 너 왜 그랬니? 너가 조심해서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하고 그런 식의 교육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잘했다 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빠 방식의 사랑이고 표현 방식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막 크게 와닿진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점점 감정 표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감정 표현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서 사회생활에도 크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힘들다,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고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게 저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회피형 인간의 특징이 또 나와요. 힘든 일은 말없이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전 그게 뭔가 인생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관계와 어떤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바탕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진 않아요. 아빠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표현 방식을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냥 저랑은 좀 맞지 않았다. 저희 가족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책을 통해서든 스스로의 노력이든 해서 극복을 해 나가면서 제 삶을 더 안정적으로 바꾸고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락할수록 멀어진 이유를, 그때 영상을 찍었던 이유도 그 예전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비슷하지만 연락이라는 것 자체를 전 되게 부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락은 관심이 아니라 연락은 나에게 부담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했어서.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잘한다, 그런 칭찬들이나 이런 것들, 인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고,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 동기 같은 경우도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재밌게 놀아요. 같이 있을 때는 좋고 이런데, 방학 때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을 또 안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게 되고, 그 현재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걸 벗어난 공간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나게 되는, 이것도 회피형 인간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립거나 보고 싶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인간관계도 좀 그렇게 해왔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워낙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계속해서 보는 건데, 이것도 제가 앞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멀어지게 되면 또 끊길 수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았는데, 왜냐면 취업에 또 관련된 거고, 취업 관계자들도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 영상도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취업은 안 되겠네요, 제가.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이야기인데 해야죠. 극복해야죠. 그래서 좀 뭔가 이런 진짜 제 이야기, 제 속마음을 아마 유튜브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로 안에 있는 얘기는 7년 동안 이런 얘기는 거의 처음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그래도 어쩌겠냐, 살아야지라는 게 이번 영상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고 전에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라는 책에서도 세상은 결국에는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혼자서 뭔가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극복을 해가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바뀌는 과정들이나 회피형 인간으로서 느꼈던 것들을 앞으로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또 회피형의 연애는 어땠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지금 읽는 중이니까 아마 이거를 다 읽고 나서도 관련 도서를 몇 개 더 읽어보려고 해요. 책 솔루션대로 개선해 갈 의지가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자기가 몰랐던 회피형 인간임을 발견을 하셨으면 저와 같이 꼭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